네, 오버콜과 관련된 복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오버콜을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레벨 오버콜 하면 8에서 16점 이라고 하고요. 5장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4장으로 오버콜을 할 경우에는 소트가 아주 좋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오버콜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주로 오버콜은 5장 이상입니다. 원레벨 오버콜은 우리가 8점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죠. 자, 2레벨 오버콜은 당연히 10점 이상이고요. 좋은 5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이너 소트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6장으로 오버콜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여기 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5-3-3-2 쉐입 있죠. 자, 이렇게 5-3-3-2 쉐입이면 상대방 수트가 2장이다 라고 하면요. 이 5장으로 특히 마이너 5장으로 오버콜을 하는 것보다는 테이크아웃 더블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노 트럼프로 오버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수트에 적어도 스타퍼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특히 메이저를 오픈했다면 투 스타퍼를 보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 스타퍼 아니면 뭐 에이스 잭 스몰과 같은 1.5 스타퍼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15에서 17 HCP인데 18점 안 좋은 18점도 원노 오버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원노 오버콜을 하게 되면 파트너는 스테이먼하고 자코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먼과 자코비가 그대로 사용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 올드 버전에서는요, 원노 오버콜에 대해서는 스테이먼은 살아있지만 자코비는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다 자코비 똑같이 씁니다. 마치 원노 트럼프 오픈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응답법은 싱글 레이즈는 똑같아요. 6에서 9점이고 점프 레이즈는 프리엠티브입니다. 자, 요건 이제 차이가 있겠죠. 자, 점프 레이즈를 하는 거. 자, 점프 레이즈는 프리엠티브다. 우리 파트너가 오버콜한 수트에 대해서 점프를 하잖아요. 그건 프리엠티브입니다. 그러면 10점 이상의 좋은 점수다 라고 하면 큐비딩을 합니다. 자, 그럼 리밀레이즈 오 베터 해서 큐비딩을 합니다. 자, 큐비딩을 한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 하트 오픈을 했는데 우리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 이렇게 오버콜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페이드 서포트가 있고 10점 이상이다. 그럼 여기에서 3 스페이드 할 게 아니라 2 하트로 큐비딩을 합니다. 2 하트로. 자, 이렇게 큐비딩을 먼저 해라 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서포트가 있을 때는 바로 서포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서포트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서포트가 있다는 것을 파트너한테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포트가 없을 때 뉴스을 비딩하잖아요. 파트너가 오버콜을 했는데 뉴스를 비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포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폴싱 원 라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죠? 핏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쟁 비딩과 비경쟁 비딩이 있는데 경쟁 비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파트너가 오픈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리비딩하고 하는 것들은 비경쟁 비딩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컨스트럭티브 비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쟁에 들어가는 이런 컴페티티브 비딩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쟁 비딩의 목적은 컨스트럭티브 비딩 갖고 있는 게임이나 슬램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콜이 우리의 게임과 슬램을 찾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오버콜이 상대방의 비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수트 퀄리티가 매우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원클럽 우리 파트너 패스. 이번에는요. 상대방이 서로 응답자가 응답을 한 상황이에요. 응답을 한 상황에서 내가 오버콜 들어가는 경우에 다이렉트 시티에서 오버콜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네 번째 자리에서 오버콜 들어가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우리 파트너가 패스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응답을 하고 내가 오버콜을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내 오버콜이 안전한가를 잘 따지셔야 돼요. 안전한가. 그리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이스트가 원하트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6점 이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 이들이 하트핏이 있으면요 이미 하트핏을 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간에 많은 정보가 이미 교환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버콜을 들어가려면 굉장히 수트 퀄리티가 좋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트릭 테이킹 파워가 좋아야 돼요.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가 아니라 핸드 쉐입이 좋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핸드로는 충분히 원스페이드 오버콜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핸드를 보시면 점수는 11점이나 되지만 위에보다 HSP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스페이드가 형편없죠. 패스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사람이 원클럽을 오픈했어요. 클럽 킹 점수가 별로 의미가 없는 3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로는 조용히 패스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원 클럽 패스, 원 스페이드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툴레벨 오버콜을 해야 돼요. 툴레벨은 더 위험한 상황이죠. 자, 여기 15점이나 있습니다. 15점이나 있는데 패스하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클럽 킹이 안 좋고요. 너무 핸드가 밸런스하고요. 하트가 6장이라면 모르지만 5장밖에 되지 않아요. 점수가 15점이지만 우리 파트너는 점수가 지금 5점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한테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 혼자서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만약에 페널티 더블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핸드로는 패스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어떤 핸드로 들어가라. 이런 점수가 훨씬 더 적죠. 10점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딱 보시면 하트가 좋은 6장에 쉐입이 좋죠. 6, 4, 2, 1에 이 트릭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HSP 10점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파트너한테 일정한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핸드로 투하트를 들어가 주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점수가 16점이나 되지만 HSP가 16점이나 되지만 이런 것도 패스해라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 거의 점수 없을 것이고 하트핏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핸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포인트 오버콜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죠. 자,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몇 번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겨운 표현 바로 이겁니다. 오버콜을 할 때는 포인트가 아니다. 점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릭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 핸드 같은 경우는 하트가 5장이지만 자, 원 클럽, 원 스페이드가 왔을 때는 하트와 다이아몬드가 보스 두 수트가 있죠. 이럴 때는 투하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테이크아웃 더블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더블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딩이 원 클럽 원 노 트럼프가 왔어요. 원 클럽 원 노 트럼프. 원 클럽 원 노 트럼프가 왔을 때 자, 9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대방이 메이저가 없어요. 그죠? 메이저를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랭킹이 더 높은 수트는요, 좀 더 편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한테 하트가 2-3장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핸드로도 투하트 들어가는 거는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13점이나 됩니다. 13점이나 되지만 이런 핸드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핸들은 보세요. 원 다이아몬드 원노 트럼프 들어왔을 때, 자, 이런 핸드로는 패스하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클럽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최대 10점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밸런스한 핸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파트너한테 클럽이 서너 장 있을 수 있으면 기대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핏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심한 페널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핸드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핸드는 충분히 하트 핏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 기대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스하는 것이 좋다. 세이프한가를 따져봐라 라고 하는 말, 아주 다시 중요한 말이 되겠죠. 내 오버콜이 세이프한가를 따져봐라 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 핸들을 들고 있습니다. 12점이에요. 스피드 퀄리티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핸드로는 상대방이 비딩한 클럽보다 더 랭킹이 높죠. 자, 이런 핸드로는 적극적으로 투스페이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투스페이드로 들어가라.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핏이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핏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클럽 핏이 맞았을 가능성이 커요. 뭐 3클럽으로 경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메이저 수트를 들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 상황은. 자, 그 다음 핸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원 스페이드 패스 투 다이아몬드가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이 투 다이아몬드가 게임 펄싱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점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점수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적어도 22, 3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몇 점 들고 있냐면 14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22, 3점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편이 17점을 들고 있을 텐데 내가 14점 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 파트는 한 3점밖에 없을 겁니다. 3점밖에 없을 텐데 소소한 핸드 점수는 많아요. 이런 핸드로 투하트 들어갔다가는 왕창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핸드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무려 17점이에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파트너 빵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패스하세요. 자, 디펜스 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핸들을 보세요. 밑에 핸들은 10점이지만 자, 트릭 테이킹 파워가 굉장히 좋죠. 하트. 그죠? 자, 이런 핸드로는 오히려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원하트 투 다이아몬드 들어왔을 때 보세요. 6, 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7점밖에 되지 않지만 투 다이아몬드 이스트가 다이아몬드 비딩한 걸로 봐서 다이아몬드 에이스 퀸의 위치가 굉장히 좋죠. 스페이드가 에이스 퀸이 없지만 잭10으로 8장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6, 7점밖에 안 되니까 우리 파트너한테도 6, 7점 이상의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스피드 핀만 맞으면 쉽게 포스페이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런 포텐셜이 좋은, 트릭 테이킹 파워가 좋은 이런 핸들을 가지고 들어가 주라는 거예요. 원하트 투 다이아몬드 이렇게 2 오버 1 시퀀스가 왔을 때는요. 점수 많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쉐입이 좋은 핸드일 때만 들어가고 밸런스하고 점수가 많으면 기다렸다가 디펜스 하세요. 내 점수를 상대방한테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떨 때 내가 어떤 핸드로 개입해 들어가야 될 건지 특히 상대방이 2 오버 1 시퀀스로 왔을 때 2 오버 1 시퀀스로 왔을 때는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